자, 엊그제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심상치 않다.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김학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 등과 관련해서 또 고비처 설치 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초토화시키고 망신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 전국을 돌파한다라는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런 시도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이 주구가 되어서 움직이지는 않겠다. 지금 정권 출범하고 2년 가까이 검찰이 적폐청산의 명분으로 숱한 보수 진영 정치인들과 이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한 과거 청산,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하에 협조를 해줬습니다. 주구 노릇을 제대로 해줬죠.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까지 내면서 협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실컷 부려먹고 검찰을 내팽개에 쳐버리겠다. 토사구팽시키겠다. 토사구팽도 이런 토사구팽이 없다. 검찰은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검찰이 이제는 그래, 각자가 물 수 있는 걸 다 한번 물어봐라고 검찰 수뇌부는 방치 상태, 즉 밑에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갔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고 뭉개고 있던 사안들을 바짝 쪼으면서 이제 한번 다 밝혀보자 하면서 그 칼을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돌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이런 냄새를 좀 잘 맡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한 검찰 내부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조국이나 박상기는 교수 출신으로서 이런 검찰 내부에서의 흐름에 대해 통제하거나 정보를 인식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됐는데 문재인은 그것도 모르고 조국에게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검찰 내부를 엄청나게 잘 통제해왔다. 검경을. 그래서 조국으로서 이렇게 인해 문 정권의 비리와 의혹은 다 덮여지고 정권에 도전하는 야당 의원들은 전부 다 한 방씩 맞고 사라지거나 깜빵에 가거나 깜빵 대기 중이고 그리고 적폐청산 명분으로 보수 진영을 거의 쓰레기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모든 것이 조국의 공이 아니고 누구 공이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국을 끝까지 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숱한 인사 논란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청와대에 조국하고 조현옥 인사수석 둘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청와대 수석 8명 중에서 가장 고참인 겁니다. 조현옥도 또 숙명여고를 나와가지고 김정숙의 숙명여고 2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옥도 김정숙의 숙명여고 동문 모임 숙녀회에 관여되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인사수석과 검증을 해야 될 조국 민정수석이 지금 장관 8명을 현 정부 들어서 청문회 동의 없이 그냥 임명을 해버렸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낙마한 사람도 안경환, 조대엽, 박승진 등이 있고 김기식도 낙마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을 총애를 거두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에 7명을 장관 후보자를 냈는데 7명 중에서 무수한 사람이 없습니다. 백력 비리에 탈세에 부동산 투기에 아주 그냥 지저분한 일들이 전부 그냥 그뿐만 아니라 무슨 과거에 유명한 사기꾼하고 연루된 회사에 근무한 것부터 뭐 자식 백령 문제까지 온갖 비리 그리고 설명 안 되는 재산 내역 집이 몇 천가에 대한 분분한 논란 등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현옥 인사수석 밑에 있는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 개입을 해서 환경부의 정책보좌관 등에 통해
일을 급빠지게 못하냐고 청와대가 밀었던 사람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들어가지 못하자 질책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현옥은 청와대가 바꿀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국은 끝까지 밀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거의 모든 야당이 조국은 문제다, 그래서 조국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도 조국의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이나 민정비서관실에서 저지른 지금 문제들입니다.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 그리고 또 이 각종 협박들, 더 나아가서 윤규근 총경이 저지르고 있는 버닝썬과 관련된 뒷배를 봐준 이야기와 부패 의혹들, 더 나아가서 정보를 흘린 의혹들, 또 윤규근이 우리들 병원 문제를 컨트롤했던 문제들, 이런 걸로 보면 조국은 솔직히 옷을 벗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깜빵에 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드명 조국 구출 작전이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윤규건이 버닝썬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우면서 애들이 경찰청장, 총장을 구별 못한 게 아니라 저그들끼리 아마 술 처먹으면서 총장님하고 지랄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렀겠지요. 그만큼 연예계에 벌어지는 각종 무슨 경쟁업체의 신고, 마약, 또 음주운전, 탈세 등을 무마하는데 도와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버닝썬 사건 비리의 정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국 사퇴하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버닝썬을 김학의, 장자연하고 묶어서 마치 과거의 보수 기득권의 부패 비리인 양 몰아가고 윤규건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질끈 감고 못 본 척하고 있습니다. 보니 동아일보에서는 섹스 거짓말 그리고 정치 포르노에 청와대가 가세했다라는 김순덕 논설위원의 칼럼까지 실렸습니다. 자, 지금 동남아 순방을 하다가 제대로 인사말도 못해서 소란이 된 장본인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첫 일성이 이 세 사건에 대해서 굳이 수사를 하라고 하루 종일 수석과 장관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장관들이 후다닥 다음날 기자회견을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검찰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에 있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치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먹방이니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걸 푸드 포르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순식간에 한마디로 버닝썬 사태에 관련된 민정수석실의 문제가 터져야 될 건데, 그것이 정반대로 황교안, 곽상도를 겨냥한 한마디로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드 포르노라는 것도 한마디로 이 음식과 관련된 각종 자극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그 해악보다는 음식에 관련된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큰 것처럼 이 정치 포르노라는 것도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성적 호기심이 있죠. 두 사건 다 선거와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문 정권이 살아남을 길이 없으니 검경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공화국가로서 지금 버티고 살아남고 지지율을 유지하고 야권을 제압하려 하는데, 자, 지금 그 문제에서 버닝썬 사건에서 청와대를 향한 중요한 문제가 터지니까 그걸 시선을 덮어버리고 한마디로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그런 짓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야당이 청와대를 각종 문재인 딸부터 이런 걸 갖고 특검하자 했는데 갑자기 버닝썬이 터져서 이제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됐죠. 윤규건이라는 유착 문제예요.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김학의, 장자연으로 가면서 황교안, 곽상도와 조선일보를 겨냥한 섹스 스캔들처럼 막 바꾸어 버린 겁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의 공통점은 과거 정권의 특권층이 벌인 추악한 이 성접대 같은 스캔들을 검찰이 관련해서 부실 수사를 하고 덮었다. 그걸 진실 규명을 하라. 또 경찰도 버닝썬 같은 찌질한 데 관련됐으니까 그것도 좀 털어보자. 이거겠지만은 결국은 검찰이 더 치명타를 입는다는 것은 분명히 뻔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 검경 중에서도 비중이 검찰에 더 실리면서 결국은 수사권 조정에 반항하는 검찰을 경고하는 부분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장자연 사건이 결국은 검찰에 대한 한마디로 너네들 손 좀 본다라는 협박이라는 거죠. 입 다물고 그냥 있으나. 그러면서 야당의 대표들도 겨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황교안, 곽상도, 조선일보가 지금 과거에 특권층이 벌였던 성접대 같은 문제에서의 이 대상이라면 마찬가지로 버닝썬 사건도 연예인의 마약 탈세, 성폭력 등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상류층의 부분에 누가 그런 것들을 뒤를 봐줬느냐. 현 정권이 진행형이잖아요. 현 정권의 경찰, 검찰, 국세청이 뒤를 봐줬던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강조해서 민정수석실에서 벌인 이런 일들, 부패의 일들이 책임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 책임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예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더러운 일을 청소해주는 한마디로 이거는 카르텔의 정점에 있는 인물을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강남경찰서 무슨 생활안전과장 그전에 경감 그때부터 이런 유착들이 진행되어 와서 윤규건은 연예계에 특화된 한마디로 부패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물을 청와대로 끌어들여서 정권의 비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덮는 데 동원해서 썼던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현 정권의 민정비서관이 온갖 의혹이 난무하는 연예계 썩은 놈들과 골프 치고 밥 처먹고 선물 받고 했다면 이 또한 깜빵에 가야 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다면 조국은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성리가 여자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윤규건과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딱 한 번 쳤다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쳤다는데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하던 인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힘이 세졌는데 얼마나 더 했겠느냐는 겁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이 윤규건이 이런 지금 모든 정권의 비리 의혹들을 덮는 데 핵심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이 반부패 비서관실 특감반은 전원이 업자들과 밥 먹고 골프 쳤다고 잘랐는데 이제 조국도 특감반은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조국의 책임이 있다는 거. 특히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윤규건이 경찰 내에 조사가 되지 않도록 막고 검찰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청와대에서 책임지고 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윤규건이 그 사안을 조국에게 보고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이자는 경찰의 핵심 인사 담당관이 돼서 영전에 가고 그는 그야말로 연예계와 연결된 커넥션을 가지고 뭘 뜯어서 위에 뭘 갖다 바쳤는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지금 현 정권의 경찰의 직급과 관계없는 최고의 실세 중에 한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대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고 법무장관인 황교안과 곽상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조국도 당연히 눈앞에 있는 조국부터 자르고 문재인은 황교안과 곽상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조국이 얼마나 인사검증에 실패했느냐 이런 부분에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닝썬의 핵심이 조국에 관련된 의혹이고 비리다 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조국 밑에 데리고 있던 사람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는데 조국은 그 사람이 정권을 위해서 정권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정권의 위해가 될 사안들을 제거해 주는데 만족해서 그의 비리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 줬다라는 것도 비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김학의 장자연을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정의로운 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비꼬고 있는데요. 이 김순덕 논술 의원은요.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조국을 자르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뭐 이미 아니니까 배째라 하는 줄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최장수 수석인 조국은 이미 윤규건건으로 집으로 가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다는 겁니다. 문재인 조국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았습니까? 당신의 폭탄을 너무 많이 해체해 줬습니까? 그러면 조국의 비리의 정점에는 문재인이 있는 겁니까? 답을 해보길 바랍니다. 검찰로 돌아가면 김기현 척건을 갖다가 이렇게 울산경찰청장이 열심히 벌인 사건이, 수사를 벌인 사건이 정치 개입 수사라면서 이렇게 검찰이 문제를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공개됐습니다. 자, 검찰이 김기현에 대해서 울산청장 등이 중심이 되어 수사를 갖다가 열심히 벌일 때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의 논란을 야기한 수사로 이미 그때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검찰 지휘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기소 의견을 고집했다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3월 15일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 등 척건 3명의 직권남용 뇌물수수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했고 울산경찰청은 작년 선거 3개월 전인 3월부터 9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기소 의견으로 올렸지만은 검찰은 한마디로 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이 서류에 보면요. 60페이지를 사건의 특수성과 경찰 수사 상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할애됐다고 합니다. 결정서에 보면요. 불기소 결정서에 보면 정치 개입 수사 및 비사실 공표 논란이라는 문패를 달고 시작을 하면서 경찰청은 2017년 12월 김 전 시장과 척건에 대한 범죄 정보를 울산경찰청에 하달을 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내려간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찍어놓고 조사라고 경찰 본청이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하명 수사라는 거죠. 위에서 시켜서. 경찰은 3개월 내사를 벌이다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3월 13일 날 아주 떠들썩하게 공개 수사를 했고 그래서 박 씨와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 디레미콘 회사 대표 김모 씨 3명을 입건하고 한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15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 16일 박 씨 집무실 등 울산시청 5곳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전 시장은 경찰 압수수색이 들어온 16일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되는 날 죄를 뿌린 거죠.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도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 피의사실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됐고 이렇게 결정문에 검찰 서류에 있는 겁니다. 또 결정서에는 반복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임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정치 수사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3월 29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시켰는데 또 경찰은 선거 40일 남긴 5월 3일 피의자 3명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혐의 입증이 안 됐다고 기각하고 보안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같은 달 5월 11일 날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전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들 3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레미콘 업체를 선점하면서 경주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울산 지역 업체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세 차례 골프 접대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되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시 차원에서도. 그리고 골프 접대 부분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해서 세 차례 보안 수사를 했지만 경찰은 승복할 수 없다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송철호가 결국 누더기가 된 김기현을 앞서서 이겼어요. 그런데 검찰은 10월 30일 경찰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넘기라고 지휘를 했는데 울산경찰청은 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경찰이 검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거듭대에게 무리한 이렇게 법적 해석을 해가지고 송치를 했다 했고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수사 남용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문제가 많은 수사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이제 한국당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황운하가 지금 입을 열고 떠들고 있습니다.